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달러 약세를 지지함에도 새 정부의 대규모 적자 가능성과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데다 한국의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인 10조 6,9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수치이자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 원을 넘겼던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겁니다. 국내 유통 선도 기업의 자리를 굳히며 올해 사상 첫 연매출 40조 원 돌파도 유력한 가운데 다만 고속 성장한 외형과 달리 수익성은 제자리 걸음에 그쳐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1.18% 오른 5만 1,4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피 공모주 불패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중주리 상장일 주가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공모주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더본코리아가 일종의 방어선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더본코리아가 오늘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하면서 공모주 시장 참여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더본코리아 개별 종목의 흥액이 공모주 투자 심리를 대폭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토모큐브와 에어레이는 앞선 주가 추락이 재현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만 남았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오늘은 미국 대선이라는 그 판세에 증시가 하루 종일 흔들렸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런저런 일이 많았죠. 더본코리아 상장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죠. 표심을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표 격차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굉장히 재미있었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았었던 시장이고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면서 아마 오늘 단타 대응하셨던 분들 꽤나 좋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우리 가족방에서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많은 얘기 해드렸는데 도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의 모든 리스크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얘기도 조금 이따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지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했었던 그런 좀 하루였습니다. 더본 코리아가 이렇게 상장을 잘 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51,400원에 마감이 되기도 했었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우크라 재건 이슈로 SG 상한가 근처 마감, SY 스틸텍 급 상한가, 삼부토건 상한가, 데모, 다스코 등의 움직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주들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3%대 급등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잘 나왔어요. 자, 근데 시장 보면은 반면에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조금 안 좋았었고 엔솔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7에서 8%대의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 SDI도 많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좀 나오다 보니까 국내의 코스닥이 특히나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스닥 지수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끌어서 내려졌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시장을 좀 보실 때 제가 사실 지난주에 시장의 큰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뭘 보셔야 됩니까? 이제 시장을 말씀드려왔잖아요. 그간의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셨어요? 안 좋았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해서 남아 있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 금투세와 사실 뭐였습니까? 이제 미국 대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였어요. 이거 두 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실까요? 자, 근데 이 금투세 부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미 대선 이슈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이유가 뭐였나요?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큰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금투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미 대선 이슈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간에 말씀드려 왔었던 뭐죠? 2차 전지의 하락 흐름, 트럼프가 된다면 2차 전지의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일시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이번 주 초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은 당연히 흐름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 장세였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싶으실 수도 있는데 환율 차트 펼쳐보자면요. 22년도에도 1,425원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환율이 막 다시 1,400원대 막 넘어간다고 해서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요. 이게 뭐 시장에 갑자기 또 뭐 인플레로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시장은 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딱 그간에 고민했었던 모든 악재들 자체가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게 했었던 리스크 자체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맞죠? 금투세도 사라져. 일전에 뭐예요? 이제 뭐 전쟁도 이슈도 사라진다고요. 왜 우크라 재건주의들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리스크 자체가 이제 다 떨어져 나가요. 이제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빠른 전쟁의 마무리, 미국을 위대하게 이 그림으로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호국들의 성장성은 눈에 띌 겁니다. 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지금 찍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뭐 달러가 강해져서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제품들이 안 팔릴까요? 아니요. 그 중심은 다 미국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의 흐름은 좋아질 거예요. 나스닥은 강할 거고 뭐 엔비디아 뭐 뉴욕 증시, 다우존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시장이 못 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는 다 소멸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리스크 뭐가 있나요? 꺼내보세요. 뭐 있어요? 달러 강세?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시장은요.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증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전 세계 증시 마찬가지인데요. 11월부터 4월 시장은 항상 좋습니다. 잘 보세요. 미국 내에서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방송에서 국내 증시 그냥 뭐 하실 바에 어차피 물려 계실 거.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거 사세요라고 그간에 수없이 말씀드렸죠. 표현을 하자면 나스닥은 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11월부터 4월까지 증시는 항상 과거 수치상 항상 좋았었고요. 그리고 미 대선이 끝났었던 매번 이때 11월 시장은 항상 좋았었습니다. 트럼프가 됐었던 과거치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우선은 국내 증시 문제가 뭐냐면 신재생 쪽에 워낙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 거지만 그 외의 종목도 사실 그 종목들도요. 일시적인 하락한 이후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조금 많이 아쉬웠던 점은 경합주에서의 움직임에서 많이 조금 트럼프가 좀 이겼다는 거.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건가 싶긴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요.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을 지지하는 축이 많습니다. 상원도 이제 공화당이 먹긴 했죠. 이게 그렇게 갑자기 뭐 휙 사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겁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기조연설을 하던 뭔가를 할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머지않아서 조만간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나는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야 라는 부분을 꺼내게 될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안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가 리스크입니다. 그거 이후부터는 시장이 좀 빠를 건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냥 지금부터 시장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보셔야 될 종목군들, 업종군들 뭐 말씀드리고 있냐면 AI, IT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 안에는 AI 쪽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유리기판, HBM, CXM 뭐 등등의 업종군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 생물보안법 이슈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2차 전지 일시적인 하락일 거고요. 자, 우선은 그리고 테슬라도 주가의 움직임이 있겠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2차 전지주들의 방어적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오늘의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은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다시 반등 나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갑자기 기업들의 2차 전지 기업들을 죽인다? 갑자기 이거를 어떻게 해버린다? 테슬라는 어떡하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흐름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AI 중심으로 한 시장의 반등이 있을 거고 원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 이런 흐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이 나빠질 게 없어요. 좋아질 것밖에 없고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2,700포인트까지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모든 리스크가 갑자기 탁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약간 벙찐 듯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항상 기회거든요. 시장에서는. 부지런히 담으세요. 종목들. 아니면은 미국 기업 하셔도 돼요. 엔비디아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조종시마다 담으셔도 되고. 국내 기업에서 삼성전자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하이닉스 사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많이 밀리는 흐름. 뭐 일시적일 거지만 2차전지주들 좀 밀리게 된다면 2차전지주들의 흐름도 매수가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은 IT주들, HBM, 그다음에 유리기판, 뭐 CXF 등등 있죠. 이쪽도 괜찮을 거고요. 나는 그래도 IT 싫다면은 바이오 쪽으로 대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년 초에 올 원전 SMR도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앞으로는 좋은 시장 나올 거니까요. 조금 활기차게 시장 보시고 절대 부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웠던 금투세와 미국 대선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없어지기도 했고 또 평균적으로 11월부터 장이 좋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담아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과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에코프로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달 조정받을 때 9월 같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조금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오늘 쭉 빠져버렸네요. 그래도 미국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혹시나 하고 반은 정리했고 이제 반 남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7% 넘게 빠지면서 81,100원, 소폭 손실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다행히 반은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쁘셨나 봐요. 에코프로 왜 오늘 거의 이제 오전 한 10시 넘어서 11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판세가 기울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계속 깊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보시면 이건 이제 에코프로 차트인데 뭐 갤럭시야 머니트리 급등은 11시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가상화폐주들 다른 것도 있고 SG 같은 경우도 보시면 11시경부터 이렇게 갑자기 치잖아요. 판세가 바뀌었어요. 반대로 이제 헤리츠 관련주 뭐가 있어요? 우리바이오 보세요. 우리바이오 보시면 장 초반에는 가는 듯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쭉 12시부터 완전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이거 뭐예요? 마리아나잖아요. 오성첨단세 차트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낮방송에서 우리바이오를 상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4,560원 했는데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파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파셨으면 저한테 커피 한 잔 사셔야 될 것 같아요. 30%셨는데 비중 어떻게든 5%로 줄여라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상황이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이제 일시적인 하락으로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이 여파가 조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지금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할까요?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기조연설 중이나 뭐 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2차 전지나 IRA 법안에 대해서 뭔가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빼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가 낮고 좋습니다. 빼셨다가 이거 발표 이것저것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급반등 나오더라도 뭐 좀 수익 적게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에 뭐 이렇게 막 저는 항상 그래요. 큰 수익, 작은 수익. 진짜 뭐 오늘 예를 들자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10% 수익에서 기다렸으면 20%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차트였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뭐냐면 10%를 먹던 1%를 먹던 20%를 먹던 아쉬울 수 있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수익이 난 거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거든요. 원칙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뭐 수익이 좀 더 먹지 못했던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똑같아요. 반응 자체도. 이게 더 갈 거라고 바닥에 튈 거라는 생각이 지금 어떤가요? 사실은 에코프로 좀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법안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건드릴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빼는 게 맞아요. 뺐다가 다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중을 일단 줄이시긴 했지만 그냥 아예 빼신 다음에 요거 보고 대응하세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여부. 11월 안에 얘기 나올 거예요. 좀 한 달 뒤에 늦게 사면 어때? 그렇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반등 있을 거니까 반등 보시고 손실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 원금을 지키시는 투자 하시고 난 다음에 현금 주셨다가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무래도 이 새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일단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 아난티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7,200원, 비중은 7%입니다.
2022년에 매수하고서 묻어놓고 있었는데 오늘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도 빛을 보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여쭤봅니다. 오늘 올랐지만 아직 손실이 큰데 단기 재료로 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12.5% 넘게 오르면서 5,600원까지 끌어올렸지만 아직 손실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아난티는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나는 전 세계 대통령 리더로서 전쟁을 이제 종식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일전부터 뉘앙스 많이 풍겼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 푸틴하고도 친하고 김정은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분위기를 잡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이거나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뭐 사실 분위기를 좀 탈 수는 있어요. 근데 아난티 같은 경우 차트를 크게 펼쳐보자면 많이 바닥에서 오랜만에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끝바닥에서의 돌리는 모습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락은 조금 제가 볼 땐 제한적이고 반등을 타면서 가는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여기 이 정도의 좀 박스름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7,000원대까지는 기다리시면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라인 도달하면은 한 번은 살짝 조정은 나올 겁니다. 여기가 6,000원 초반대. 여기 6,000원 초반대.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6,000원에서 한 6,500원 사이일 것 같은데요. 그 구간대에 과연 자연스럽게 뚫고 올라가는지 중요하고 6,500원 돌파가 좀 핵심일 것 같긴 한데 우선 6,200~300원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슈팅을 타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계속 윗꼬리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비중이 그나마 크지 않으셔서 다행이라 이게 비중을 확 실으셔도 6,000원 단가로 떨어뜨리긴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구간적으로 애매해요.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6,000원 초반 많으면 6,500원까지는 단기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위로 가는 거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 넘어가는 게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연락 주시면 좋고 그게 아니시라면 6,500원대 근처 움직임에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구간이에요. 너무 많이 매물벽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1차 목표 주가를 6,200원 정도에서 6,500원 사이 말씀드릴 테니까 그 가격 보시고 우선 대응하시고 그때도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도 조금 어려운 흐름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6,200원에서 6,500원 잡아주셨고요. 6,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니까 관련해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크신 것 같은데요. 이 하단을 참고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종목 상담 접수하실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2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는 45,500원, 비중은 5%입니다. 6월에 매수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주는 종목인데 비중이 적어서 늘 아쉽습니다. 조정받을 때 비중을 늘려놨어야 되는데 기회를 못 잡았네요. 앞으로도 좋을 거라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사놔도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요. 3% 넘게 오르면서 62,900원, 상당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볼게요. 라인이 60인선 라인을 잠깐 제가 두껍게 한번 바꿔보고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자, 항상 그래요. 올라가는 조금 있는 종목은 항상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 예, 그래서 항상 같은 비중으로 종목을 저는 이제 같은 비중으로 한 10개 정도 담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그러면 좀 안정성이 있어서 10개 정도면 사실 컨트롤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펀드고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조정이 나온다면은 추가 매수는 가능할 건데 제가 왜 60일선 라인을 잡았냐면 그래도 많이 이제 조정 받았다 올라오는 그 60일선 타고 가는 그림들이 좀 약간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우선 상황상 네, 이렇게 반등은 줄 건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하는 분위기로 만든다면 그렇죠? 사실 그러면 이쪽 업계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방산주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가 식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 매출은 계속 들어오고 수주 모멘텀은 크긴 하지만 아무리 이제 좋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차트에 이게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인식이 되면서 분위기가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은 애매한 게 방산주들을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에 따른 행동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쟁 분위기를 안 만들어버리니까 아예 끝내고 내가 왕이야 다 따라와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 재건이 가는 거잖아. 우크라 재건주가 잘 가면 잘 갈수록 방산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죠? 추가 매수는 절대 아직은 안 된다. 우리가 상황을 좀 보자. 물론 이제 매출 확대 포인트 있긴 하지만 그건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올해 초반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다라는 겁니다. 2배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의 매출이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가가 더 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네,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60일선 자리가 이제 현재로 보면 56,000원 자리긴 한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 없긴 하지만 추이는 우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갔다가 약간의 밀리는 흐름이 나왔다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지금부터 한 1, 2주 안에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전에 똑같지만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돌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오늘 나왔어요. 근데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이게 안 나와주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것은 일전에 이거랑 같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못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다시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 고민되고요. 6만 원 이탈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1차로. 그 다음도 한 번 더 깨지게 된다면은 55,000원 자리가 2차 정리 자리네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은 홀딩하는 게 맞긴 한데 6만 원 이탈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버티시다가 55,000원 이탈 나오면 그때는 이건 차트 완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55,000원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돼요. 저는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6만 원 이탈 나오면은 정리하고 상황 좀 보다가 반등 나오면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종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심리적으로 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방산주들은.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장기로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그간에 현대로템이나 이쪽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식을 때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올랐다. 추가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투가 매수를 지금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1, 2주간 흐름을 집중해서 지켜보시면서 6만 원 선을 이탈한다면 정리를 고려하실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상담 들어온 종목은요, 화신인데요. 종목명은 매수가는 11,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지난 연말에 매수한 뒤로 산도 높았고 골도 깊었던 끝에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되면 자동차 관련주가 불리하다던데 조금 반등하면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자동차주가 많이 빠지면서 화신도 3.5% 가까이 밀렸습니다. 종가는 8,560원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 연말 매수하셨어요? 그럼 2023년 말이신 건가요? 그러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나 많았는데도 정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이때도 있었는데 기다리셨다가 아이고 조금 많이 아쉽네요. 와, 여러 차례 이거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보였었는데 야,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그쵸? 아마 우리 상담 주신 분이 가장 속상하실 거고 저도 조금 속상하네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10월 달에 매수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반짝 있긴 했지만 좀 흐름이 좀 약했고요. 되게 이제부터 머리 아파졌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표현상으로 수익을 줄 때 항상 그렇지만 적게라도 챙기시는 전략은 항상 유효합니다. 주식을 하실 때 있어서 줄 때는 꼭 수익 챙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차트가 되게 머리 아파진 게 뭐냐면 매수가 라인 지워볼게요. 많이 겹칠 것 같아서. 제가 이 라인을 그을 건데요. 여기가 이제 300원, 400원, 500원 정도 되는 라인이에요. 제가 라인을 하나 그었는데 왜 이 라인을 긋냐면 진짜 매번 진짜 중요한 라인인데요. 이 골치 아파진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꼭지 자리죠. 떨어지기 직전에 횡보 살짝 바닥 자리 인식됐었던 그런 자리들이죠. 여기도 있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수없이 얘기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주 큰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받는 저항이 있지만 밑에서 올라갈 때 이 자리가요, 저항 자리가 돼요. 매번 그래요. 떨어질 때 사람들은 전저점이라는 자리를 보고서 버텨내는데 깨지면은 매도세가 폭발적으로 나오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이 바닥 자리를 돌려쓰기 시작할 때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버틴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올려칠 때도 저 자리에 올려 계셨던 분들이 아이고 왔구나 하고 자꾸 파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자리라서 저항 자리가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옵니다. 올라올 건데 여기서 위로도 가면서 한번 큰 수익을 낼지 여부는 조금 이때 다시 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까지 1,500원 부근 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선택하셔야 돼요. 나 이거 보기 싫다고 하시면 매수가까지는 다시 기다리시면 올 거니까 그때 맞추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기다리신다면은 굉장히 조금 오랜 시간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뭐 올라가면은 일시적으로 12,000원대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은 조금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우선은 비중이 15%. 좀 높으시네. 그러면은 11,000원대 올라가면서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붙으면서 그 거래의 움직임 자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의 움직임 자체가 11,000원대 왔을 때 과연 과거치의 데이터에 맞게 괜찮은지 여부. 그러니까 일전에 올랐었던 이 자리들 있죠. 여기를 넘어가는 거래가 붙어주면서 이게 튀어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봐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11,000원 갔다고 해서 더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과 대금을 넘어가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다시 올라오면 연락 한번 다시 주세요.
올라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더 기다리면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대하TI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7,200원, 비중은 70%입니다. 4, 5년 묵은 오래된 종목입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용기 내서 상담 문의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8%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종가가 2,865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비중도 70%인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이고. 자, 시간 좀 할애해서 볼게요. 피디님.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시간 걸쳐 볼게요. 자, 매수는 여기서 하셨고 현재 사실 상황에서 현재가의 상황에서 이 비중과 고민해 보자면은 뭐 라인은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자리는 우선은 지우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아야 될 것들을 우선은 살펴보자고요. 대하TI의 재무제표 상황도 보자면은 실적은 괜찮고 작년 대비해서 좋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 참 많이 내려왔지만 올해가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그 좋았었던 흐름대로 가는 그런 첫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내년 성장성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좀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공시상에서 뭔가 조금 이슈거리가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버행 이슈가 있는지 여부를 잠깐 제가 짧게나 훑어볼 건데 그런 포인트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8월 달에 IR이 있었고 8월 달에 또 탑업인 출자증권 취득을 했었네요. 금융 서비스 관련. 이거는 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그 전에 7월 달에 대표이사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M&A가 있었나요? 뭐 그런 흔적은 좀 보이진 않는데 그냥 바꿔줬던 것 같네요. 구조적인 부분에서 뭔가 조금은 분위기가 보자. 나쁠 건 뭐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차트 좀 보겠습니다. 차트 추이에서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거의 뭐 이제 2018년도 때 급등 나왔었던 포인트 빼고서 뭐 이런 대형 하단 추세가 잡혀 있긴 하네요. 이게 이제 2015년부터 대형 하단 추세의 주봉 자리인데요. 그리고 20년부터 바닥자리 인식되는 자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요런 자리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뭐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에서의 반등 포인트도 있지만 대형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도 반등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일봉으로 가서 이평선들의 돌파 포인트도 있고 오늘 그리고 이슈가 이슈인 만큼 우크라 재건으로도 엮여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60일선과 120일선 돌파에 대한 시도도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일봉상으로 차트 대응을 또 해보자면은 제가 주로 하는 차트 대응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이 종목은 크리티컬이 시작되는 저항선 자리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로 보이는데 여기가 3,000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3,000원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 하단 자리 쭉 깔려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짝 훑어봤지만 나쁠 건 없어요, 그렇죠? 찍을 만큼 찍었어요, 바닥도. 그렇죠? 지금부터 대응을 해야 돼요. 비중이 70%라서 진짜 조금 제가 너무 아쉽긴 한데 이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올라갈 건데 우선은 제 머릿속에서 매수하신 단가를 지우고 어디까지 갈 건지를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3,0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3,000원대부터 해서 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3,000원부터 해서 한 4,000원 사이라고 할게요. 3,700~800원 될 것 같은데 뭐 꼭지 자리가 있는데 여기 자리를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필요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너무 앞나 주봉으로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주봉으로 보면은 뭘 봐야 되냐면요. 거래 이 량을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자리잖아요. 이 자리들을 넘어가기 위한 이 거래량의 조건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터졌었던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 종목이 진짜 살아나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은 3,000원대 초반 이럴 때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 과거치 데이터들 있죠. 이게 꽤 몇 주지? 2천만 주대. 주봉입니다. 이때는 이제 6천만 주대, 저 때는 거의 1억 주가 되는 상황인데 저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뭐 저 때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3천만 주대, 4천만 주대 흐름 자체가 최소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니고 한 달 안으로 밀집되면서 나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돼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일봉입니다. 이거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간간히 모습이 보이고 오늘 살짝 나오긴 했지만 180만 주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 씹어 먹으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대에 대규모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지거나 그게 아니면은 시간으로 눌러서 가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대하TI는 현 상황상으로 봤을 때 시간으로 누르면서 가야 돼요. 이 과거치 2년치의 물량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근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사실 저 같으면 이거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라고 제가 사인 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3,000원대 중반 초반대 움직임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주가가 쫙 반등 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기간 자체가 최소한 지금부터 1년,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 구간을 해소하면서 이겨내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거 얼마? 여기 자리. 5,000원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한번 상담 문의하셔야 되냐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저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셨다가 다른 분 상관없어요. 한 4,000원짜리 오면은 그때 보고 대응하세요. 근데 아마 4,000원짜리 넘어가는 게 내년 하반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00원대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다리시면은 5,000원대까지는 옵니다. 근데 7,000원대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한 1년, 1년 반의 기다림 속에서는 가능해 보이는데 7,000원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힘듭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 읽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한 3,500원, 4,000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에게 상담 받으셔 좋으니까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단가 이거 낮춰야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일단 3,500원에서 4,000원 선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가격 부분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혼자서 포트폴리오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는 리스크가 일시적이다 보니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아난트의 경우에는 6,500원을 돌파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